안녕하세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금의 일부, 흔히들 가계약금으로 말하죠.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고 그 매도인이 제3자한테 더 비싸게 팔았던 사례에서 이거를 매수인이 어떻게 주장해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보면 2020년 1월 1일 날 총 매매대금 70억짜리 부동산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중개사를 통해서 구두상 계약이 성립됐고 그 성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자가 오고 갔고 동일한 내용으로 또 팩스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 내용에는 매매대금 얼마, 계약서 작성일은 일주일 뒤, 그리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2달 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파트가 아니고 어떤 카페를 하는 큰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이었는데요.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차인은 언제까지 퇴거하는 것으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양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고 나서 매수 희망자는 매도인 계좌로 5억 원의 계약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이게 양 당사자 사이에서 있었던 문자 메시지나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의미의 팩스 내용을 보면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돈이 지급되면 해지할 수 없고 해지가 되려면 지급된 돈의 배액을 상환해야지만 매도인은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은 지급된 돈을 포기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해약금은 계약금 전액을 보통 상정해서 말하는데 여기서는 계약금 전액이 아니고 계약금 일부였고 일부에 대해서도 해약금 조항을 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 일주일 뒤였죠. 1월 1일에서 일주일 뒤 1월 7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작성하는 날에 갑자기 매도인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한테 더 비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매수인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준비하는 와중에 또 다른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70억이 아니고 80억을 주겠다, 10억을 더 주겠다고 해서 그 부동산이 이미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럴 때 매수 희망자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미 소유권을 가져간 제3자를 상대로 내 부동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신은 손해배상을 받고 끝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사건에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계약이 성립됐느냐, 두 번째는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지급됐던 5억이냐 아니면 5억의 2배인 10억이냐, 계약금인 7억이냐 7억의 2배인 14억을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인 계약이 성립됐느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 매매대금, 면적,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잔금 지급 시기, 이런 계약의 중요 조건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매계약 성립에 대한 일관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이 성립됐느냐를 볼 때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일 뿐 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로 계약 성립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도 확정돼 있고 계약서 작성일도 이미 확정돼 있었고, 그리고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금 배액 배상 약정도 있었고, 그리고 부지 면적, 그리고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 임차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내용들이 다 이미 문자 메시지와 팩스로 된 종이에 다 있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합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한 판례는 많습니다.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이 정도로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서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계약은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일단 사건을 봐야 되고, 상대방 측에서는 계약서가 없다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반박을 하겠지만 이 사건처럼 이 정도로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가계약금만 지급되고 계약금 전액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3자에게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너 계약 이행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1원이든 10원이든 1000억이든 1조든 의사가 합치되고 그에 대한 돈이 지급되면 그 계약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원래 민법상 원칙 중 하나가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한 원칙이고, 구두상 아니면 계약서 형태로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계약을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든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 형식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죠.
문제는 이 부동산이 이미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매수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기 직전에 제3자 이름으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한테 소유권을 내한테 돌려줘라는 청구를 못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남은 해결책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냐?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자 메시지나 팩스로 오고 간 종이 내용에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 약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약금 약정을 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이상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약정대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방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해약금 약정을 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이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 통보한 사안에서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주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을 했기 때문이고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민법 565조에 따른 해약금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지급됐던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선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이 없으면 그럼 내가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느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손해를 일일이 다 입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못 사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상정하기가 쉽지 않는데 예컨대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의 이자, 이미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지금 지출됐던 월세 정도를 아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해약금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 입장에서 지금 이 부동산을 팔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후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 약정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와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부동산을 붙잡고 싶으시면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오늘은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을 한 사례에서 그리고 그 부동산이 이미 제3자한테 매각된 사례에서 매수인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정식 계약서가 쓰기 전까지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계약서를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